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췌장암 발병 위험이 3배 높아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뉴욕 의과대학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 445명을 무려 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구강 속 세균이 타액을 통해 췌장으로 옮겨져 암 발병 위험을 3배까지 높인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치아와 췌장이 무슨 관계가 있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증거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진짜 범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신가요?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담배도 끊으신 지 오래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분, 의사들도 당황할 정도로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이 왜 걸리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중앙암 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22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이 780건 새로 발생했습니다. 전체 암 중 8위입니다. 그리고 이 중 60대가 28.4%, 70대가 2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확히 가장 위험한 연령대에 계신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5년 생존율입니다. 국립암센터 202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의 주된 형태인 췌관선암의 5년 생존율은 1999년에서 2005년 사이에 7.1%였습니다. 의학이 발전한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겨우 8.5%로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의학이 발전했는데 생존율이 1.4%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은 암입니다. 다른 암들이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췌장암을 만드는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서 용의자들을 하나씩 만나볼 겁니다. 우리 췌장이라는 장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뱃속 깊숙이 숨어 있어서 초음파를 대도 잘 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혈당이 올랐을 때 인슐린을 분비해서 낮춰주고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효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조용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췌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한국인과 서양인의 췌장을 비교해 봤더니 한국인 췌장의 크기가 서양인보다 12% 작았습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은 무려 36%나 적었습니다. 작은 엔진을 달고 있는 경차에 계속 고속주행을 시키는 셈입니다. 이 엔진을 더 혹사시키는 것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용의자들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비타민 음료, 에너지 음료, 믹스 커피, 과일 주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액상과당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에만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그 성분이 사실 건강에 좋다고 마시는 음료들에도 잔뜩 들어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3세 박춘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당뇨가 있어서 술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운동 후에 마시는 비타민 음료와 손자손녀들이 사다 준 과일 주스를 매일 즐기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음료들이 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습니다. 액상과당은 일반 포도당과 다릅니다. 포도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흡수되지만 액상과당은 간으로 거의 직접 들어갑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처럼 간으로 꽂혀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췌장이 인슐린을 긴급하게 뿜어내도록 혹사시킵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액상과당 음료를 하루 100ml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은 췌장암 발병 위험이 18%나 높아졌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100ml면 작은 종이컵 절반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용의자, 유죄일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스팸, 소시지, 베이컨.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기 어려운 음식들이죠.
뜨거운 쌀밥 위에 올려 먹는 스팸 한 조각,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그런데 이것들이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공육을 보존하고 먹음직스러운 분홍색을 내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넣습니다. 이 물질이 고기의 아미노산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위암, 식도암, 그리고 췌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물질입니다.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이런 가공육을 하루에 50g, 그러니까 두세 조각만 꾸준히 드셔도 췌장암 발병 위험이 19%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세 조각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드신다면 그 누적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염분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젓갈, 과도하게 숙성된 김치, 장아찌, 이런 고염 발효식품들, 혈압에 안 좋다는 것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췌장암에도 위험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38%나 더 높았다는 결과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가 1g씩 늘어날 때마다 췌장암 위험이 12%씩 올라갑니다. 충남 논산에서 텃밭 농사를 지으시는 71세. 최석진 어르신은 직접 담근 된장, 젓갈, 절인 배추를 드십니다. 건강하게 사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고염식품들이 쌓이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짠 음식이 신장에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췌장도 위험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음식 조심하면 되겠지. 그런데 잠깐만요. 이 음식들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완전히 아무것도 안 드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밥 먹고 간식 먹고 출출하면 뭔가 집어먹고 밤에 자기 전에도 뭔가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습관이 사실 췌장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췌장은 뭔가를 먹을 때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소화효소도 내보내고 인슐린도 분비해야 합니다. 쉴 틈이 없으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염증이 쌓이면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밝혀낸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손상된 세포, 변형된 단백질, 그리고 초기 암세포까지 분해해서 제거하는 자가 청소 시스템입니다. 12시간의 공복만으로 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일반적으로 16시간의 공복에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뭔가를 입에 넣으면 이 청소 시스템이 작동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용의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이제 가장 의외의 용의자를 만날 시간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퇴직 후 텃밭을 가꾸시는 68세 이순길 어르신이 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끊으셨고 식사도 나름대로 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치과를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를 더 꼼꼼히 닦으라는 말을 종종 들으셨다고 합니다. 귀찮아서 대충 닦으신 날도 많았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뉴욕 예과대학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 445명을 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구강 내 세균 중 특히 진지발리스균과 마이크라균 등 3종의 박테리아가 문제였습니다. 이 균들이 잇몸을 감염시킨 뒤 타액을 통해 혈류로 들어가고 그 혈액이 소화기관, 특히 췌장으로 흘러가면서 암 발병 위험이 3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뉴욕대학교 다른 연구팀은 12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구강 위생이 나쁜, 즉 양치를 대충 하는 사람들의 췌장암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5배 높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5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구강 안에는 수백 종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잇몸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잇몸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세균들은 혈관 속으로 침투합니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췌장까지 가고 세균들이 그곳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췌장은 그 염증을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장기입니다. 염증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치질이 그냥 충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췌장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양치질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칫솔모가 잇몸 경계에 닿도록 45도 각도로 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치아 사이사이를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균은 치아 표면보다 사이사이에 더 많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최소 2번, 각 2분 이상 닦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잇몸이 이미 부어 있거나 피가 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치과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 문제가 췌장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의외의 용의자, 양치 습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공범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음식 조심하고 양치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공범,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특히 100나노미터보다 작아진 나노 플라스틱은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온몸을 따라 돌면서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에 박힐 수 있습니다. 한번 박히면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나노 플라스틱이 장기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사시는 70세 정복순 어르신은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녹차를 드십니다. 고급차 선물 세트를 받으셨는데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형 티백에 든 좋은 차입니다. 그 삼각형 티백, 사실 나일론과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캐나다 연구팀이 분석해봤더니 그 티백 하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116억 개가 나왔습니다. 116억 개입니다. 게다가 티백을 오래 담가둘수록 나오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차가 사실은 플라스틱 국물이었던 겁니다. 종이 티백은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종이 티백도 물에 넣으면 찢어지지 않도록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종이 티백 하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16억 개가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께서는 입차를 사서 금속망에 걸러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티백을 쓰신다면 아주 짧은 시간만 담갔다 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수병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수 브랜드 3가지를 정밀 현미경으로 분석했더니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 24만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전에 알려진 수치보다 무려 10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생수를 사드시는 것이 수돗물보다 안전할 것 같지만 미세 플라스틱 면에서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배달 용기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는 1번부터 7번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비교적 안전한 것은 2번과 5번입니다. 샐러드 담는 7번 용기나 컵라면 용기인 6번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환경호르몬이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음식을 데울 때는 반드시 유리 그릇에 옮겨 담아서 데우십시오. 번거롭더라도 그것이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마트에서 구입한 기름진 음식에 씌워진 산업용 비닐랩, 그것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트용 비닐랩은 PVC 플라스틱에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을 섞어 만듭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기름진 음식에 특히 잘 녹아 들어갑니다. 갈비나 전처럼 기름기 많은 음식에 랩을 씌운 채 데우면 환경 호르몬 국물을 함께 드시는 셈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배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입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공동 연구팀이 자연산 식이섬유를 섭취한 결과 대변으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확연히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끈적한 젤처럼 변해 미세 플라스틱을 붙잡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2025년 미국 스탠퍼드 연구팀은 식이섬유가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켜 항암 작용까지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 자체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콩, 귀리, 늘보리, 고구마, 미역, 다시마 이런 식품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사한 용의자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건강하다고 마신 비타민 음료와 과일 주스 속 액상과당. 둘째, 매일 먹는 스팸과 소시지 속 발암물질. 셋째, 쉴 틈 없이 뭔가를 먹어 췌장을 혹사시키는 습관. 넷째, 구강 세균이 췌장까지 전달되도록 돕는 대충 하는 양치질. 다섯째, 티백과 배달 용기와 생수병에서 오는 미세 플라스틱. 이것들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조금씩 쌓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저녁 양치질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칫솔을 45도로 기울여 잇몸 경계를 꼼꼼하게 닦으십시오. 치실을 쓰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부어 있다면 가까운 치과에 예약을 잡으십시오. 이것이 췌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 12시간의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녁 7시에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물은 마셔도 됩니다. 이 공복 시간 동안 몸의 자가 청소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데울 때 반드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티백은 짧게 담갔다 빼시고 가능하면 입찰을 금속망에 걸러 드십시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2세 조명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이상 소견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알았을 때입니다. 오토파지는 자는 동안에도 작동합니다. 양치질은 2분이면 됩니다. 유리 그릇으로 바꾸는 데는 오늘 한 번의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귀찮을 뿐입니다. 그 귀찮음을 이겨내는 것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몸을 만드는 일입니다. 암은 교활합니다. 방심한 사이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된 것들을 하나씩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그 교활한 침입자가 발붙일 곳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나이대 친구분들이나 형제 자매분들께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꼭 계실 겁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단 2분의 양치질, 그리고 12시간의 공복,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자유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 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을 조금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2.1배나 높습니다. 당뇨와 췌장암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이기 때문에 췌장이 약해지면 당뇨가 생기고 거꾸로 당뇨가 있으면 췌장이 더 혹사당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더욱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이 은연중에 마시는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식후에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손자, 손녀가 사다 준 비타민 음료, 운동 후에 드시는 이온 음료, 이것들에는 모두 액상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에게 이 액상과당이 오히려 췌장암 1순위 위험 물질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췌장을 해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의 규칙성도 중요합니다. 불규칙하게 먹는 것 자체가 췌장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많이 먹고 또 오래 굶고 다시 늦은 밤에 폭식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췌장의 소화 효소와 인슐린 분비 리듬이 깨집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시고 저녁 7시에서 8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이제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요리를 하실 때 뜨거운 수돗물을 바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빨리 끓이려고요. 그런데 이것이 중금속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온수는 보일러나 온열기를 거치면서 낡은 배관에 있던 납이나 구리 같은 중금속이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냉수는 수도관을 통해 직접 오지만 온수는 경로가 다릅니다. 가능하면 요리에는 찬물을 사용하신 후 끓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수돗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처음 틀 때는 10초에서 30초 정도 흘려보낸 다음 사용하십시오. 관 속에 고여있던 물을 먼저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 양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단순히 이 닦기가 아닌 잇몸 관리가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강세균 중 특히 진지발리스균은 일반 양치만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연 1회 스케일링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가 무섭거나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스케일링 한 번이 췌장을 지키는 중요한 예방 행동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겁이 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먹었다고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스팸을 먹었다고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은 한순간의 실수로 생기지 않습니다.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에 걸쳐 조금씩 누적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전부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르신다면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 2분만 더 꼼꼼하게.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은 모르고 있을 때 교활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알고 나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아신 겁니다. 이제 그 참을 생활 속에 녹여내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췌장암 예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실 세 가지입니다. 하나, 저녁 식사 후 티백 대신 입차를 금속망에 걸러 드시고 양치는 치실까지 사용해서 꼼꼼하게 닦으십시오. 둘, 취침 전 12시간 공복을 지켜 몸의 자가 청소 시스템인 오토파지를 가동시키십시오. 셋, 음식을 데울 때는 반드시 유리 용기에 옮겨 담아서 데우십시오. 배달 용기와 비닐랩은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은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돌아볼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소화가 한 달째 안 된다면 그냥 위장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췌장, 간, 담도 이 세 곳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이 셋을 묶어 간담췌라고 부릅니다. 소화불량이 한 달 이상 이유 없이 지속된다면 복부 초음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정말 어려운 암이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69세 나성철 어르신은 석 달 동안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셨지만 바쁜 일상 탓에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 증상이 단순 위장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소화기관의 신호는 여러 장기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